우리 질문 뭐든지 서심치 마시고 항상 질문하시라면 처음에 안 하시는데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좋습니다. 네. 저는 담배는 안 피우는데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술도 끊을까도 고민을 엄청 해봤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요즘은 욕지도에서 글 쓸 때는 무조건 하루에 딱 캔맥주 2개를 사왔어요. 마트에서. 더 사면 더 먹으니까. 그래서 2개 먹으면 이제 괜찮을 정도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진짜 피곤한 날은 양주 한 잔, 맥주 한 병, 요거를 3세트. 소주로 따지면 맘먹고 먹으면 한 3병까지 먹어요. 네. 근데 집 타고나기를 술을 좀 못 먹는 집안, 유전적으로. 오히려 저기 사모님 임지윤 혹시 아세요? 와이프 임지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고명환 씨랑 결혼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대표님 모시면서부터 와 진짜 그분 정말 복 받으셨다. 오히려 바뀌었어요. 대표님 모시고 강의 들으면서. 우리 결혼 발표나고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게 임지은이 왜였어. 그때 이제 제 와이프가 훨씬 유명하고, 일단 인물로 상대가 안 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너무 예쁘고. 아무튼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잠깐 그 갈비집 그거 봤더니 숯불 날려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로포즈는 사모님이 먼저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엄청난 왜 했는지 아시겠죠?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만난 지 한 달 만에 제 와이프가 야 우리 결혼하자. 다른 여자분이랑 데이트하고 있을 때 와이프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달려가셨다고. 네네. 다 유튜브에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저는 이제 주량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텄고요. 자 우리 질문하실 분 편안하게. 저 네, 네. 네, 네, 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보통 직원들의 임금 책정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직원들 안 그래도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메밀국수 집은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지금 꽤 오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임금을 책정할 때 임금도 임금이지만 반드시 저 비전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식당들의 직원들에게는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함께 부자가 돼보자. 그래서 그냥 몇 달 일하고 말 게 아니고, 너가 이제 주로 저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너가 버는 돈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해서, 저는 이제 5대5 정도 된다면 5대5까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네가 우리 메밀국수를 차리고 싶다면 만약에 3억이 들면 네가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모아 놓으면 내가 1억 5천만 원을 대줄게. 그래서 같이 차리고 수익은 너가 다 가지고 그냥 나한테 일수 찍듯이 1억 5천을 갚아라. 그리고 너가 매장을 하나 가지고 독립을 해라. 라고 오는 직원들마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강의하고 똑같아. 그 말을 안 믿어. 그리고 아니 안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에, 내 지금 한 명이 메밀국수집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그 얘기로 조금 하다가 걔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도 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하는 거고, 임금 책정은 어제도 제가 그 담양갈비에서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데, 또 하나 어제 우리 담양갈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아줌마들이 내가 성향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당은 반드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근데 직원들끼리도 화장실 청소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해.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끼리 일단 모였어. 근데 그 중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돼. 이게 자괴감에 안 하려고 그래. 화장실 청소 시키면 저 갈래요. 이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왜 안 하냐 화낼 게 아니고, 저는 되게 그냥 합리적으로 돈을 내가 더 손님을 끌어들여서 벌면 되니까 그냥 다들 인데서, 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자 화장실 청소 하시는데 1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래도 안 하면 그냥 딜을 합니다. 전 계속 20만 원 더 드릴게요. 월급에. 그러면 막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싸우지 말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5인 이상으로 할 건지 5인 미만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파트타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년 이상 뭐 퇴직금 사실 그거를 알면 알수록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내가 그렇잖아. 얘를 한 10개월 11개월만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고 싶고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자꾸 돈을 벌려고 덤비다 보면 자꾸 그게 악순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더 가치를 만들면서 돈을 더 끌어당기면서 더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을 아끼려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돈이 나가면 내가 이쪽에서 선순환으로 돈을 더 끌어당기는 법이 뭐가 있을까로 점점 더 집중을 하고 그쪽으로 맞춰 나가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노무사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저도 막 계속 보는데 보면 볼수록 자꾸 야 이렇게 하면 전략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끼게 그게 이제 절세가 되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편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러면 서로 일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당당하게 할수록 잘 됩니다. 진짜. 그걸 아끼려고 할수록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그런 경제적인 개념은 원래 선천적으로 그러셨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돈을 나는 무조건 그냥 많이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막 메밀국수도 하고 아까 말했지만 뭐 강의도 하고 개그맨 행사도 하고 또 뭐 막 벌려가지고 기획해서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돈이 계속 쌓여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아니에요. 경제 개념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사실 책을 집에 이제 왜냐면 세무사를 쓰고 다 했었으니까 왜냐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게. 그때는 그래 그거는 세무사분들이 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돈 주고 계속 했는데 이게 알고 어차피 쓰긴 쓰는데 알고 돈 주는 거랑 모르고 돈 주고 쓰는 게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계획이 안 세워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윈윈하는 걸로 내가 출판사에다 얘기한 게 내가 이런 제가 처음에는 세무 회계에 왜냐면 내가 그쪽을 너무 막 하려고 해도 책이 안 읽어지는 거야. 막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무 회계를 내가 재밌게 뭔가 만화가 되든 뭐가 되든 개그맨이니까 세무 회계를 좀 그래도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딜을 했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와, 안 되더라고 그거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부자들의 악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제 책상 언저리에 주로 이제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책이 경제, 금융, 세무, 회계, 금리, 부동산, 뭐 경매 모든 투자에 관련된 책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빠친코랑 소년이 온다를 읽은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나 되게 감상적인데 이게 너무 금리 이거 숫자에 내가 너무 매몰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빠친코랑 소년이 온다 같은 걸 읽어주잖아요. 다시 촉촉해져. 네 맞아요. 제일 처음에 뵀을 때는 데미안 책을 읽고 계셨어요. 네. 항상 들어오실 때 책을 들고선 그 강의 전에 뭔가 책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오늘을 보니까 또 돈의 속성 이래가지고 돈에 지금 뭐 들어있냐면 네. 이거 그냥 내가 이제 아침에 도서관 다닐 때 넣고 간 건데 보면 요즘은 이거 주비스 미라클이랑 레버리지 이거 다 그냥 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덜 독한 거지. 대놓고 금리가 보인다. 경매 돈 버는 법 뭐 주식 단타도 내가 읽어요. 왜냐면 하지 말라 그러려고. 내가 알아야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단타 하는 법이 사실 내가 이 부자들의 악보라는 책이 넥서스라는 출판사랑 계약을 했는데 거기 편집장님한테 제발 내가 이제 저 부자들의 악보라는 책을 쓰고 싶고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쓰고 싶다. 단타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좀 말리게 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랬고 왜요? 또 거기 출판사에서 단타 관련된 책 나왔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자님 진짜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다른 파트에서 한 건데 일단 보내는 드릴게요. 단타 매매 잘하는 법이었어 제목이. 아무튼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또 질문하실 분? 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우리 유영주 원장님 질문입니다. 아까 2023년 경제에 대해서 잠깐 네네.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네, 2023 학원이랑 예. 연결해서 어떻게 좋을 것인지. 전망은 사실 저는 2023년 초부터 완전 좋아질 거라 했는데 이제 푸틴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푸틴이. 이제 전쟁이 사실 근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그 주식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그죠? 그냥 세계 경제 동향이 보여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그래프만 봐도. 근데 이제 어쨌든 전쟁이 변수지만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큰 흐름은 어쩔 수 없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2022년에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거,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어쨌거나 이게 맞으면서 이제 쪼그라드는데 쪼그라들지만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일단 경기가 활성화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만 안 났어도 그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서 어떤 그 모든 이 기업들과 뭐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이상 기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전쟁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제 얘기도 아니고 사실 찾아보시면 2023년은 대폭발 경제 대호황이 올 거라고 또 다 얘기합니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근데 제가 장사하면서 느껴봐도 그냥 느낌적으로 와요. 아, 내가 그래서 라면갈비를 자신 있게 차린 겁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의 이 흐름이. 그러니까 2023년에도 쪼그라들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 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 내 꿈을 펼치려 할 거고 코로나로 움츠러들어 있던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경기는 살아날 거고 근데 살아나는 건 당연한데 얼마나 크게 살아나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ETF나 뭐 이런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래 오르는 거 알겠는데 몇 배 오르겠냐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몇 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무조건 그 전쟁과 관계 전쟁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뭐 10배면 10배 전쟁이 길어지면 5배 뭐 2배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지. 근데 이제 2023년 그러면 미뤄지는 겁니다. 만약 2023년에 경제 대호황이 안 일어나면 미뤄질 뿐이에요. 절대 세계 경제는 핵폭탄을 쏘지 않는 한, 요 정도로 쪼그라들진 않죠, 절대. 그러니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확장에 대해서 반드시 계속 생각을 하고 당연히 확장을 하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실 건지 근데 너무 아무튼 요 다음 얘기는 각자 2,000명 이미 되신 분. 네. 제가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저 이 운영을 맡고 있는 김우현 대표입니다. 네네네. 예, 아시죠? 네. 그럼요. 대표님이 먼저- 저를 이 바닥에 끌고 오셨잖아요. 네, 먼저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제대로 강의료도 못 받고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오셔서 네.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 책 읽고 매출 신이 되다. 네네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의 인세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질문이고요. 예.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들면 아닙니다. 그냥 몇 권을 팔았고 한 권에 얼마 그거 말씀해 얘기하자면 주시면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네. 그거부터 짧게 얘기하면 하여튼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미 10세는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책은 3,000부 팔려면 먼저 뽑는다 해요. 근데 이제 10세 넘어갔다면 그냥 그래도 근데 돈은 저는 10%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내 책이 1,500 15,000원인가요? 16,000원인가요? 하여튼 그런데 한 권 팔리면 저한테 1,500원, 1,600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근데 뭐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10수면 몇 권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계속 3,000부씩
처음에 3,000부, 저는 5,000부를 찍었어요. 원래 처음에 3,000부 찍는 사람도 있고 5,000부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수가 사실은 3,000부, 2,000부 뭐 이제 저한테는 하는데 이거는 뭐 저건데 영상으로 남으니까 하여튼 출판사하고 좀 그 카운팅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책을 내봤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온다든가 아니면 사람들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왜 우리가 가게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아니 한 2개 정도 본 것 같은 식당이 있어서 검색해 봤더니 전국에 120개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내 눈에 자꾸 띄어가지고 검색해 보면 뭐 몇 개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 정도면 하여튼 한 권 팔리면 1,500원, 1,600원 그것도 조건을 10%면 진짜 잘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한다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6, 7%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10%로 끌어올려 보겠다. 10% 이상은 없어요. 일단 초반은. 공지영 작가 되지 않는 한에는 네, 처음에 10% 이상을 주는 출판사는 그 어디도 없고 맥시멈이 10%. 하여튼 인쇄는 그 정도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식당을 가면 네. 한 가지 음식을 고집하시는 그러니까 식당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메뉴를 예.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메뉴를 고집하는 곳이 요식업 쪽에 강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한 가지 그 메뉴를 고집하는 곳이 유명한 곳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냉면집에서 돈가스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애들도 오니까.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늘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네,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학원에서 네.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다가 수학이 필요해서 수학을 그렇죠. 붙이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 학원인들이 그런 부분들 네.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정확합니다. 제가 요 다음에 9월에 나올 책이 뭐 출판사에서는 뭐 장사의 내공 뭐 하여튼 뭔가 이 매출 등등 이런 단어를 쓰고 내공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다 뭐 이랬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있거든요. 일단 식당은 근데 학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한 가지 메뉴만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메뉴 일 때 사람들이 내 음식을 바라주는 시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학원하고는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데 식당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드신 것 중에 거꾸로 돈가스 집인데 여름에 냉면 게시 이렇게 써붙이죠. 우리 요식업하는 전문가들은 그거 냉면 게시 써붙인 걸 뭐라고 읽냐면 우리 집 장사 안 돼요라고 읽어요. 진짜로. 써붙이는 순간 그게 끌려다니는 거고 절대 그 마인드로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늘려도 되는데 자 영어를 해. 영어만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왜 자꾸 수학 안 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끌려서 늘리는 거는 냉면 게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볼 때 절대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선생님도 안 골라주고 내 철학 자체가 이미 틀렸어. 내가 수학을 하는 정당한 이유 그리고 내가 원래 영어 전문이었는데 수학을 그렇게 되면 난 영어 전문인데 수학도 그러면 영어급으로 그러니까 돈가스 하다가 냉면 게시 하려면 여러분 주방으로 따지면 돈가스 주방에 냉면을 하려면 우리 냉면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 안에 주방에 도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사다가 뜯어갖고 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그런 식으로 영어가 중점을 뒀는데 수학을 하면서 국어를 넣으면서 다른 걸 넣으면서 마치 봉지 뜯어갖고 와가지고 파는 것처럼 과목을 세팅해 놓으면 절대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영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을 늘리려면 식당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늘리는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와 이런 거를 그래서 경제금융 용어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계산이 되면서도 여러분이 과목을 늘리면 항상 그 고민을 해보세요. 그때 고명환이 얘기한 돈가스 집에서 내가 구차하게 여름에 냉면 게시를 써붙이는 그 마인드로 내가 과목을 늘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빨리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영어만큼 내가 이 과목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고 여러분 요즘은 진심은 무조건 전달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팅해갖고는 저는 절대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 우리 식당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게 써붙이는 순간 그 식당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무슨 뭐 갑자기 무슨 감자탕 게시 써붙이다가 2년 한 시름시름 앓다가 문 닫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버려야지. 네.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또 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그맨으로서 네. 충분히 다른 일정도 많으실 텐데 식당 같은 것도 하고 또 책도 쓰시고 이러는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사모님이요? 그렇게, 예. 네, 좀 이렇게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실 때 네.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네. 싸우시진 않는지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도서관 가시는 거 얘기했는데 뭐 네. 운동도 또 하시고 네. 자기 어떤 단련시키는데 하루에 얼마나 쓰시는지 네. 그 두 가지가 질문. 예. 제 아내는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갈비집 차리는 것도 사실은 메밀국수만 해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메밀국수 공장 차리고 막 이런 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갈비집을 차리니까 본인은 이제 느낌으로 봐도 왜 이러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어 보였었는데 초반에 살짝.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키냐면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6시 반에 도서관을 가고 저녁에 도서관 들렀다 오고 이러니까 그냥 저를 믿을 수밖에 없게 제가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갈비집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제가 설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게 365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 근데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나는 이제 원래 잠이 없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겨울에도 새벽 4시만 되면 막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름에 새벽 4시면 이해를 해. 근데 겨울 새벽 4시면 얼마나 깜깜하고 추워요. 그런데도 4시, 4시 반만 되면 이미 옷 입고 갖고 막 동네 나가갖고 시골이니까 동네 남의 집 마당 다 쓸어주고 자는 거 깨우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방식으로 제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침대에서 물어보잖아요. 진짜 나랑 왜 결혼했냐. 사실 어떤 게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책 읽는 모습이 제일 좋았대요. 그게 이제 믿음직스럽다가 아니고 매번 만날 때마다 사실 데이트하면 비슷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패턴이 맨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가끔 뭐 어디 뭐 강원도 이런 데 놀러 가고 그러는데 당신은 만날 때마다 뭐 와서 데미안 어쩌고 뭐 여기 막 여기서 뭐 방향을 어쩌고 하고 그 갑자기 막 주비스가 뭐 만날 때마다 매번 다른 얘기를 하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그 베이스가 이제 책이니까 이제 너무 믿음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100% 확신을 했다 하고 몸은 진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끼워 넣기 이런 거를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그 욕지도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요즘은 남산도서관 그 30분 하잖아요. 30분 하고 딱 걸어와서 주차장을 일부러 차를 저 안쪽에 세워놔. 일부러 맨 끝에다. 이거 걷는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차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공원 이 남산도서관 앞에 거기 또 공원처럼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냥 빠지면 돼. 그럼 거기에 딱 들어가서 가방 맨 채로 일단은 지금은 내가 하체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스쿼트를 30개씩 3세트를 딱 몇 분 안 걸려요. 그래서 새소리 들으면서 딱 그것만 하고 차 타고. 그러니까 끼워 넣기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박한 독서법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10쪽 독서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가 이런 의문이 나도 그래요. 총균세 같은 책을 정말 서울대 도서관 대여 1위 이래가지고 저도 애저녁에 샀죠. 와, 읽다가 중간에서 읽다가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책도 처음에 10쪽은 왜 새로 사면 잘 읽죠, 그죠? 내가 요거를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해서 책을 나는 한 30권. 저는 이제
하루에 독서력이 한 300페이지는 돼요. 맘먹고 읽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10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근데 어쨌든 제 아내도 시켜봤는데 10권을 무난히 읽더라고. 뭐냐면 소설, 뭐 경제경영, 철학 뭐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씩. 그래서 10쪽씩만 읽어. 그림 나오면 막 우리 와이프가 그림 나왔다고 너무 좋아해. 2페이지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서 소설도 그렇게 해서 10쪽씩 읽는데 10쪽 읽고 이제 다음 책 넘어갈 때 스쿼트 한번 하고. 여러분 이 그냥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그 끼워 넣기 마케팅인데 이 실제 끼워 넣기 마케팅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책 읽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운동해야겠다 이러면 안 하게 돼. 근데 아 맞다, 책 이거 한 권 읽고 이제 루틴이 된 거죠. 나 다음 읽기 전에 스쿼트 10개 하기로 했었지. 아니면 이거 뭐죠? 이렇게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엎드려 가지고 프랭크 뭐 1분 30초. 1분 30초밖에 안 되잖아. 근데 전신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한 권씩 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면 뭐 2권이나 3권 읽고 프랭크 1분 30초. 이거 할 때도 운동 엄청 했어. 그러니까 따로 운동 저도 해봤는데 따로 시간 내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나도. 근데 끼워 넣기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여러분 독서를 제가 이걸로도 책을 쓸까 하다가 그냥 제 책에 한 챕터로 넣어서 10페이지스 이래가지고 이제 챕터로 넣어놨는데, 진짜 책 도저히 안 읽어지시는 분들은 5권만 해도 3권만 해도 돼. 그냥 10쪽만 읽어. 10쪽 읽고 더 읽고 싶어도 거기서 읽지 마. 그리고 그림 나오면 신나 하면서 넘어가. 그래서 오늘은 10페이지, 다음 20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 책 제가 30권을 읽었더니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안 헷갈려요? 오히려 더 안 헷갈려요. 인간의 뇌가 그게 오히려 헷갈릴까 봐. 오히려 자 봐요. 아까 주비스 읽다가 돈의 속성을 읽게 되면 어제 읽은 글을 다시 어제 돈의 속성에 뭘 읽었지? 이렇게 떠올려 주더라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거는 저게 30권을 제가 막 읽어보니까 책끼리 융화가 되면서 머릿속에 그냥 한 권씩 읽을 때보다 되게 풍성한 아이디어들이 막, 그리고 총균세를 결국 끝까지 읽어버렸어. 왜냐면 나한테는 이제 한 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1700쪽짜리 책도 그냥 10페이지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10페이지씩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끝나져 있더라고. 왜냐면 1700, 우리가 이런 강의 듣고 나면 막 집에 가서 책 읽고 싶어가지고 막 쌓아두잖아. 그러면 총균세를 읽는다? 그러면 반도 안 읽었는데 저기 돈의 속성 너무 읽고 싶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막 빨리 읽으려고 하다 보면 지쳐갖고 나가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또 다시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도 해소해 주는 거야. 10권이면 웬만한 읽고 싶은 것들을 다 포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한 돈의 속성,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그 다음에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뭐 이런 것들은 제발 좀 하나씩 최소 3권 정도는, 그리고 유현준 교수님의 책 도시는 뭐 무엇으로 사는가 등등, 공간이 만든 공간이든 우리한테 엄청 도움돼요. 여러분들 학원 할 때도. 그러니까 학원의 상권 이런 거 분석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와 또 도시와 시골과 그 유현준 교수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빠른 곳, 차들이 빨리 다니는 곳, 그리고 시골 코너진 곳, 안쪽 1층, 2층, 3층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다 장사할 때잖아요. 그런 데가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해를 시켜줘. 그래서 나도 왜 그 삼성 테헤란 노예는 어떤 업종들이 왜 없는지 알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간 포장마차 스타일은 그러니까 뭔가 밖에가 내려다, 우리 요식업이니까 밖에가 내다 보이고 이런 술집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무조건 걸음의 속도가 느릴수록 좋긴 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뭔가 막 쌩쌩 지나다니면 짜증나. 그러니까 술 마시는데 차가 계속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게 눈에 유리를 통해서라도 보여. 그럼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원을 돈으로도 따져봐야 되지만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코너냐 뭐 이런 거에 유현준 교수님 책이 엄청 읽으면서 자기 거에 적용을 해보는 그 재미가 엄청 재밌어요. 그런 책들을 10쪽씩만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이 학원계의 백종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학원계의 백종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내공을 쌓을 수밖에 없어. 백종원 아저씨도 어떤 요리와 그 아저씨도 보면 뭐 외국어도 엄청 잘하고 그죠?
공부 엄청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전도 강하고 여러분의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학원계에서 내가 보이는 눈이 내 사유의 시선이 높아야 돼. 그게 선수라고 하는 거고 프로라고 하는 거고 남들보다 1등 하는 원장님은 그냥 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학원계 백종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만약에 학원 하시는 우리 진원 원장님이 식당 차리는 거랑 백종원인 아저씨가 차리는 거랑 백종원 아저씨가 당연히 성공할 것 같죠?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유의 시선의 높이를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져야 되고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될 거는 내 사유의 시선이 아직 나는 학원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10,000개면 나는 9,995등이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는 순간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학원 중에 오케이 나는 1,752등이구나.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난 1,000등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환아. 그러면 책 읽으라고 아마 내가 시키든가 뭔가 그러면 자 올해 목표는 무조건 1,000등 안에 들어간다. 내가 내 사유의 시선이 내 내공이 1,000등 안에 들어간다. 그럼 그 다음 해에 진짜 보면 보여 이게 느낌이. 오케이 나 이제 드디어 875등이 됐구나. 나 이제 500등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유현준 교수는 도시 전체를 건축공학도이기도 하고 철학자니까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장사를 해봤겠냐고요. 장사 안 해봤단 말이에요. 장사 안 해봤지만 다 알아. 이런 데는 자 가로수길을 상권을 살리려면 저기 서울숲하고 그게 압구정 그 무슨 거리죠? 로데오를 살리려면 그 유현준 교수가 책에 있거든요. 서울숲에서 이쪽으로 로데오까지 걸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내면 압구정 로데오가 또 옛날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길 중에도 그 길의 끝이 공원으로 가느냐 한강으로 가느냐 막다른 길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느낌과 유동인구와 이미지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내 학원의 위치를 보면서 내가 거지 같은 자리를 잡았구나.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놀러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학을 극복하면 하루하루가 재밌다니까. 나는 세계 일주 다니고 이런 것보다 더 재밌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그런 거를 깨달는 순간에 그게 이제 우리가 내 임계점을 딱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유현준 교수 책을 탁 읽으면서 골목에서 이렇다는데 건물이 내 가게가 내 학원이 이래서 이 사람들이 좀 불편했구나. 그때가 내 사유의 시선이 딱 올라가서 내가 9,000등에서 8,000등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임계점을 뚫지 않는 한 내가 아까 얘기한 내 후배가 오빠 나는 왜 내 인생은 맨날 똑같을까? 임계점을 못 뚫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점을 뚫어주는 거는 사색으로도 뚫을 수 있는데 사색으로 뚫을 정도 되려면 그 스님들이 동안거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면벽하고 앉아갖고 그 정도로 사색하지 않는 한 이게 임계점이 안 뚫어진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임계점을 뚫으려고 그 벽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임계점을 뚫는 순간 그게 보여. 그냥 여러분들 학원업이 보인다니까. 나도 내가 백종원 아저씨급은 안 되지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요식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식업을 따라서 나는 교통사고도 나고 해보니까 그냥 인생이 좀 보여. 책도 쓰고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죽음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없고 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어떤 식으로든 임계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는 책이 가장 좋더라. 근데 책이 안 읽어지면 제발 질문이라도 던져라. 나는 그거죠. 질문을 던져서 임계점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질문이라도 던져라. 자 마지막 질문 받고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인생책 한 3권만. 그거는 이제 계속 변하는데요. 지금 인생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저 돈의 속성 하고 그 다음에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제가 지금 한 얘기예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거고 손자병법. 어려운데 그 쉽게 나온 책이 있어요. 손자병법 다 안 읽어도 돼. 앞에 뭐 547개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전쟁할 때 뭐 몇 개명 앞에 한 3분의 1만 읽어도 돼. 뒤는 다 같은 얘기 반복이야. 왜냐면 이겨놓고 싸우라 하거든요. 절대 질 확률이 있는 싸움은 안 해. 그렇잖아. 전쟁을 첫째 1번 싸우지 말고 이겨라가 1번이야.
손자병법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할 때도 절대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말이 독점하라예요. 이왕이면 독점, 제로 투 원 쓴 그 피터 틸 교수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독점하라. 할 수 있으면 독점하라. 그러니까 독점의 개념은 또 다르죠. 독점의 개념이 그렇다고 그러면 야, 나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어디 있냐? 그러면 과목은 국영수 똑같은데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설민석은 지 말투를 만들어낸 거잖아. 누가 설민석 같이 해? 물론 따라 하지만 설민석이 역사를 그렇게 독점하기 위해서 지가 그 말투 만든 거 아니야? 그 지 아버지 말투야.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할 때 연설할 때 딱 그 말투야. 설민석 제 대학 후배인데요. 걔는 원래 그 말투가 아니야. 그 지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원래는 연극영화가 아니었는데 이 말 같은 걔는 강사를 잘하고 싶어서 연극영화과로 편입한 애야. 그래서 연기나 이런 게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 하는데 그러더니 막 그때도 이미 강남에서 좀 잘 나갔는데 자꾸 뭐를 하더니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걔는 그러면서 역사를 독점해 버렸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걸 하셔야 돼. 질문을 또 뭐 하셨죠? 네? 인생 책색. 책.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 손자병법 사실 제가 메밀국수 차릴 때는 진짜 손자병법의 도움을 거의 90%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싸움에 대한 거를 자꾸 고객하고 나하고 어떤 싸움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다른 매장하고 싸우는 게 했다가 아니고 고객하고의 관계를 전쟁이라고 그게 뭐 치열한 느낌이 아니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러면서 다른 책들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또 이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게 독서력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손자병법 아무리 읽어도 그게 베이스가 어느 정도 돼야 또 그러니까 내가 제와벌을 20몇 살인가 샀는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와벌을 아무리 읽어도 안 읽어져. 근데 40살에 정말 한 줄 한 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 책이 사실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고 제가 말한 인생 책이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놓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는데 제가 볼 때 유현준 교수 책은 저 지식 배경 없어도 최재석 교수님 책은 책 많이 안 읽었어도 충분히 느껴지니까 뭐 예를 들면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손자병법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독서력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야 활용이 잘 된다는 거고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주시고 지금은 뭐 그런 정도의 책이고 또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질문을 저한테 인스타 어차피 연결이 돼 있으면 또 하시다가 예를 들면 저는 매출이 학원이 아니면 뭐 하는데 아니면 지금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은 또 인생 대표 우리는 사실 대표책 이런 거를 누구 상황에 맞는 책을 좀 추천해 주는 거 좋아해요. 만약에 좌절하고 있고 힘이 안 난다면 저는 요즘 그 책 한 수백 권 사줬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체. 그게 도시락 안 팔아도 뭐냐면 그 책은 읽으면 무조건 열정이 졸라 생겨.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운됐을 때는 그 다 죽어가는 애들 있으면 내가 맨날 던져줘. 야 특히 여자애들 일단 읽고 다음에 얘기하자. 오빠 너무 고마워. 막 그러니까 열정을 불태우고 싶으면 남자도 저도 되게 엄청 불탔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좋은 점은 다운됐을 때 빨리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DM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적당한 책을 어떤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추천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뭐 나는 이래서 좀 괴로운데 뭐 이럴 때 좀 추천해 줄 책 있나요? 하면 제가 얼마든지 아는 범위 내에서 추천해 드리니까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시고 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또 더 궁금한 거는 진짜 DM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얘기해드리고 할 테니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MT에서 만날 수 있으면 그때 만나요. 노래 결국 못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MT 가서 불러줄게요. 네. 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일 첫 번째는 뮤지컬로 시작했거든요. 노래 불러주고 마지막에 지금 이 순간 부르실 때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대표님의 사적인 얘기 있잖아요. 사고 나시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지금 이 순간 부르실 때는 뭉클뭉클했었습니다. 자, 어때요? 너무 좋죠. 우리 PPT 없는 강의인데 이렇게 PPT 없이 강의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우리 대표님이랑 수학의 아침 이수문 대표님. 근데 그 PPT가 없다라는 건 결국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공을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모든 내용이 되게 달라지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듣고만 가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도 나름대로 지금 막 필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답을 항상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강의 끝나면 이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이 끼어넣기라고 했잖아요. 너무 우리가 큰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은 습관이 큰 것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돈이 큰 돈을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10,000번의 질문이 진원을 만든다라는 저는 그 3가지가 되게 크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 키워드는 뭐냐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우리만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한 에너지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학원은 성장하지 않을까. 자, 결국은 우리 불타 강에서는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